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만년 빙하가 숨쉬고 원시 자연과 중생대의 숲이 보존된 지구의 마지막 청정국가 뉴질랜드. 오늘은 지구 내부에 격동하는 힘을 느낄 수 있는 불의 땅 북섬으로 떠납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는 이른바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뉴질랜드 북섬에서 아주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는 지역이 바로 타우포 화산지대죠. 그중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해양 화산 화이트섬으로 향합니다. (1769년) 영국인 탐험가 쿡 선장에 의해 발견된 이 섬은 마오리어로 극적인 화산이란 뜻의 와카리라 불리는 화산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인 화이트섬 화산으로 갑니다. 해안에서 불과 49km 떨어진 이 섬은 뉴질랜드의 유명한 하라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라산은 과학자들이 지진기와 카메라로 매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화산섬으로 가는 길, 기대와 설렘이 함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화이트섬이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지름 2km, 해발 고도 321m인 둥근 원형 모양의 섬은 거대한 해저 하산의 해수면 위의 봉우리에 해당됩니다. 바다 아래까지 합하면 높이가 1600m가 넘습니다. 이 화이트섬에서는 지난 10만 년 동안 크고 작은 폭발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라곤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지구의 속살과 거친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섬은 하산으로 유명하고 남섬은 빙하로 유명한데 이 북섬의 화산지대는 타우포 발케닉 존이라 그럽니다. 그 타우포 발케닉 존이 이제 바다 쪽까지 나와갖고 끝자락이 바로 화이트 아일랜드가 되는 거죠. 타우포 화산지대에서도 특히 왕성한 화산 활동을 보이는 이 섬에선 언제 일어날지 모를 폭발에 대비해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 섬의 중앙 분화구에 들어서자 황해에 의해 노란색으로 바뀐 땅 위로 하얀 수증기가 올라와 장관을 이룹니다. 우와. 우와. 아, 진짜 놀라운데요. 네. 1980년대 초에 있었던 대폭발로 생겨난 분화구에 형성된 호수이지요. 지구라는 행성이 살아있다는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완전 지구에 그냥 맥박을 느끼는 거죠. 네, 숨소리가 들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요거에 거대한 일종의 칼델라호 비슷하게 이렇게 호수가 되어 있는데 버글버글 끓고 있죠.
지표 아래에서 약 1000도씨의 마그마가 이 물을 끓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역동적인 지구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지구의 지각에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습니다. 판과 판이 충돌한다고 다 하산이 생긴 거 아닙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진이 많고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할 경우 바로 이 지역, 이때는 해양판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대륙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 통상 한 100km쯤 들어가면 해양판 껍데기가 녹아요. 녹아서 올라오면서 마그마 방이 생깁니다. 그 마그마 방이 분출하는 게 화산이 되는데, 더 특이한 거는 바로 이 지금 뉴질랜드 이 북섬에 있는 화산 이 지대는 바로 여기는 마그마가 바로 요 밑에 1km 밑에 마그마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요는 마그마가 500m 되는 거예요. 오래전 땅을 뚫고 솟아올랐던 그 마그마는 여전히 또 다른 폭발을 기다리며 거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거대한 분화구에는 수차례 화산 폭발로 생긴 분화구와 분기공들이 있는데요. 격렬하게 반응하는 곳이 있어 방독면을 쓰고 다가갑니다. 뿜어져 나오는 가스의 양과 냄새가 대단합니다. 근처에선 물뿐만 아니라 진흙도 끓고 있습니다. 지금 또 무서운 기세로 꿈틀거리는 이 땅속의 열기는 육지를 만들고 그 땅을 넓히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죠.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화산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해양판의 껍질에 일부가 대륙판에 가서 부과가 됩니다. 계속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대륙은 점점 자랍니다. 크기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초기에 대략 한 35억 년 전에는 지금 대륙 면적의 한 30%밖에 안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부과되는 거죠. 이걸 부과체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접하는 면에 섬들이 쭉 생기는 거죠. 그 섬을 뭐냐면 호상열도라 그래요. 일본의 초기도 호상열도로 시작된 거죠. 그럼 호상열도가 심처럼 이래 있고 그 후에도 계속 이 해양판이 밀려 들어가면서 심처럼 되어 있는 이 섬에 갖다 붙는 거죠. 그러면 섬과 섬 사이가 연결되겠죠.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된 것들이 다시 대륙이 갖다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륙은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이 자라고 암석이 생기고 이 모든 이야기는 화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 화산 폭발로 분출되는 마그마에 따라 생성되는 암석의 종류도 달라지지요. 교과서적이다. 진짜 교과서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 화산 것처럼 그렇게 진한 검은 색깔이 없어요. 얘는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진한 검은 색깔이 이쯤이거든요. 요게 바로 전형적으로 안산암이라 그래요. 이게 안데스 산에서 많이 발견돼서 안산암이라 그러는데, 안데스 산도 바로 태평양판이 그 안데스 산맥 속으로 들어가면서 녹아갖고 이 암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서 생겼대갖고 안산암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갈 때는 전형적으로 이 안산암들이 생깁니다. 이 암석 성분은 SiO2, 즉 실리카라는 유리 성분이 현무암보다 많이 들어있어서 밝은색을 띠고 있지요. 하지만 이곳 화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바로 이겁니다. 분기공 옆으로 퍼져 있는 노란색 황결정체입니다. 없어. 와, 와, 저 황덩어리입니다. 예.
예, 이어서 그 11,000톤의 엄청난 황을 채굴했죠. 1840년부터 1930년대까지 황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전기 나오는 데는 황화수소들이 있어요. 물론 이 기체 상태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냐면 이산화황. 황이 많이 섞인 기체가 심한 냄새를 뿜으며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이 식으면서 실제로 황 함유량이 100%에 가까운 황 결정체를 만들지요. 네, 순수한 황가루 같은 결정돼가는 가시처럼 보이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 황을 채굴해 비료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고무에 황을 첨가하여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지요. 탁 쏘요. 강한 산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곳 하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대단합니다. 하루에 거의 2,000톤에 달하는데 지구상의 한라산이 800개를 할 때 그 양은 엄청나지요. 중생대로 가면 이 화산에 의한 지질학적 그 이산화탄소가 암석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생대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신생대 5배는 높았어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아주 극단적으로 가죠. 그 지구가 중생대는 굉장히 온난했어요. 10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생대 2억 년 이상 동안 남극하고 북극에 얼음이 없었어요. 빙하가 다 녹았었던 거예요. 특히 남극의 빙하가 다 녹은 거죠.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m 정도 높아져요. 지금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대규모로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는 게 이 하산지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와 있는 거죠. 화산 활동은 과거 지질시대나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된 자연현상입니다.